민청 학년 사건으로 수배 중인 장기표가 이제 구속되고 77년 2월 이소선 어머니도 아마 법정에서 소란 피웠다고 하면 구속되죠. 이렇게 되고 또 노동교실이 폐쇄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75년도에 시간당 투쟁을 주도했던 그 세력, 친진 세력들이 이제 막 진출을 하고 그 이제 노동조합 뭐 이게 그 집행부까지 이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교실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이 되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이제 계속 주시를 하게 된 거죠. 주시를 하고 특히 이제 이걸 탄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뭐가 문제인가 저는 봤겠죠. 저는 노동교실이라고 생각한 거죠. 노동교실인데 노동교실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투쟁하고 뭐 그다음에 뭐 외부에서 뭐 여러 군데서 드나들면서 거기서 그 뭐 이렇게 연대도 하고 지원도 하고 뭐 풍천화선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저걸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거기에 실장이 이소선 어머니죠. 어머니인데 계속 노력했죠. 노렸는데 이제 마치 장기표 씨 이제 재판 때 가가지고 어머니가 판사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은 내 기억으로는 그 노동자들이 자꾸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국회가 이게 그걸 기하로 해서 이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를 이게 검사가 물어본 게 아니고 판사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판사나 검사나 저 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판사부터 뒤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류의 요구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 법정 무효를 이제 그 구속을 시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구속을 시키고 동시에 그 이제 노동교실을 폐쇄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죄를 져서 어머니만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머니만 데려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동시에 같이 한 것은 당연히 그 노동교실을 이렇게 폐쇄시키고 이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터집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노동교실이 폐쇄되고 이걸 되찾기 위한 투쟁, 이른바 그 구구결사 투쟁을 벌이시게 되는데 그 구구결사 투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이게 강한 탄압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바람막이고 이제 이런데 그 어머니를 쟤네들이 그 연행하고 구속을 시켰다?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소선 어머니는 함부로 이게 쟤네들이 탄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투쟁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죠. 이제 그 집행부가 바뀌었죠. 이제 양승조 체제로 이제 바뀌었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맨날 어머니 이제 구속되고 노동교실 폐쇄되는데 재야 단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뭐 기도회 하고 뭐 이소선 석방을 위한 기도회니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데는 아니 쫓아다니고. 근데 정작 당사자인 주체는 그 남이 싸우는데 가서 이게 참석만 하는 정도 인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 힘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싸우는데 이소선 어머니를 구속할 정도면은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부담을 갖게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어마어마한 이게 조직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건 죽음을 결사하는 이렇게 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했는데 저 이제 매우 망설여진 게 7월 달에 우리 형이 죽었잖아요. 나 9월 달에 이제 나까지 죽으면 우리 이제 다른 사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움을 조직을 해서 했는데 뭐 다행히 이제 그 죽진 않았죠. 그 이제 그때 내가 이제 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때 조영래 그때 뭐 형이지 그때 뭐 변호사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보니 건물마다 3층에 이렇게 재봤나 봐 이게 이게 눈대지고 그래 저 정도 떨어지면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 다행히 전태일 신이 돌봐가지고 안 죽었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이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승조 지부장이 별로 명예롭지 못한 일로 사퇴하게 됩니다. 하고 그 양승조 지부장이 이제 사퇴하고 나서 이면재 지부장 체제로 넘어가죠. 네. 네. 79년 3월 14일 양승조 지부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김영문 씨가 지부장이 되고 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이면재 지부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면재 지부장 체제에서 사무장으로 임명이 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거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양승조 체제에서는 이제 이거 탄압이 이제 아주 그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 어머니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노동교실 폐쇄하고 그 노동교실을 우리가 이게 아무 일 없이 폐쇄를 당하면은 이제 노조 사무실까지 내놓으라고 할 참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5명이나 구속이 됐거든요. 나는 떨어져서 그 부상을 당하고 이런 정도 싸워서 이제 제야나 이런 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더 이상의 탄압이 이제 없었지만은 이제 힘이 약화될 때 약화된 거죠. 양승조 지부장 체제는 5명이나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근데 이 틈을 타가지고 전에 그 최정인 지부장 체제에서 그 선배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쫓겨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치고 들어온 거죠. 김영문. 이 김영문이 아니고 이면재가 그런 거죠. 이면재가 이제 이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양승조를 쫓아내는 명분이 없어요. 왜? 그 당국으로부터 노조를 그러니까 탄압을 당한 것에 대해서 힘을 보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76년도에 쫓겨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양승조에 대해서 온갖 그게 마타도를 이게 하고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왜 이면재 씨가 이게 하면서 그 김영문을 내세우냐? 이때 당시에 이면재는 사용주였거든요. 사용주였어요. 사용주가 노조 지부장을 할 수 그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사용주인데 자기는 이제 그 노조 그만두고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사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곧바로 노조 지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김영문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재단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김영문을 내세운 거예요. 일단은 김영문을 내세워 가지고 지부장을 이제 김영문을 시키고 내용적으로 자기가 다 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 이제 고용이 됐다는 것을 이게 그 서류로 만든 거죠.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4개월인가 이제 영문형이 이제 지부장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 사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뭘로 보든지 간에 이게 이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양승조를 쫓아낼 때도 지금 무슨 뭐 양승조가 이제 뭐 이게 뭐 명예를 술 먹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막
막 유인물 만들어서 막 시장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런 거예요. 이건 그 친구들 사이에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뭐 노선을 가지고 이게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지금 노조가 이게 탄압이 돼가지고 받아가지고 힘이 약화될수록 약화되고 이게 구속돼 있고 막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뭐 이게 뭐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나는 아무 편에 쓰지도 않았어요. 그때 양승조 편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쪽 편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면재가 이제 지부장이 딱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총무부장이 이제 임명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무부장이었고요. 아 이제 이거 양승조 씨가 지부장 할 때 이제 총무부장이었죠. 그 이제 그 총무부장이 임명직이니까 이게 그 해명을 해버리면 해임을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이게 보다보다 못해가지고 이게 중도경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의원대회에서 전격적으로 나를 이제 선출을 해버린 거예요. 사무장으로. 네. 대의원대회에서. 이때 이제 그 이면재 씨는 누구를 이제 사무장으로 선출하려고 그랬냐면 신진철 씨를 이제 사무장으로 이제 선출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 조합원들이 쫙 이게 조직을 딱 해가지고 그 대의원대회에서 민정덕을 이게 딱 사무장으로 선출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해임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무장으로 선출된 거죠. 예. 그래서 79년 5월 4일 단체 교섭이 타결되고 네. 또 지오세라고 그러나요? 예, 예. 가톨릭 노동청년회 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하는 등등의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면재 지부장 체제는 이면재 지부장 체제는 그 동안에 이제 이게 투쟁을 해오고 쭉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 개선했던 이런 그 세력들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이렇게 그 동안에 활동하는 그 선상에서 이게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의 지오세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게 어떤 행사에는 이게 참여를 하는데 투쟁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많았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이게 딱 채운 거야. 그래서 전에부터 이게 나 같은 사람 쫓아내고, 뭐, 신순애 같은 사람 쫓아내고, 이게 다 이게 쫓아내고. 신순애. 네, 신순애도 이제 그 구구 사건 때 이제 노동교수 사건 때 이제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소선 어머니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조합원들은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사무자로 이제 선출을 했는데, 또 그래도 이제 부서부장을 이게 가지고 지오씨 출신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라. 그리고 그동안에 힘들게 싸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박대를 하면 되느냐, 이제 해가지고 이면재 지부장하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오세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하다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을지로 5가에 있는 지오세 사무실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난리도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면재 체제에서는 요까지만 얘기할까요? 이면재 체제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1.6이 딱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갈등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사실은. 서울의 봄이 이제 오니까.